사연 없는 사람은 있어도 사연 없는 자동차는 없다. 김지민 조영진의 카피 쏙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완연한 봄이여야 하는데 네. 오늘 녹화 날은 조금 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네. 저는 근데 이제 봄이라서 날씨가 많이 풀려갖고 오늘 얇은 잠바에 반팔을 입고 왔었어요. 네. 그랬더니 매니저가 언니 미쳤어요. 자, 네. 오늘도 이제 카피소드를 시작해야 되는데 혹시 그 지민 씨는 차를 깨끗하게 사용하신 편이시죠? 세차 자주 하세요? 저는 세차를 자주 하진 않아요. 겉에만 좀 더러울 뿐이지 안에는 깨끗하시고. 내부는 정말 기가 막히게 깨끗해요. 저는 일단은 뭐 차에서 뭐 먹는 거 자체를 아, 싫어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뭐 흘리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또 자주 털어요. 자주 털기 때문에 뭐 비를 맞지 않는 이상 적당히 안 합니다. 자주 하세요. 제주하세요. 자수할게요. 제주도 가세요? 저는 세차를 안 해요. 왜요? 세차를 하면요, 차 광이 죽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그거 아니라던데? 그래요? 속설이라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자동차인데 네. 비를 얼마나 많이 맞겠어. 거기 다 감안해서 나왔을 텐데 네. 세차를 많이 한다고 광이 죽는다는 게 물론 이제 요즘 세차 기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자동 세차 기계 들어가 보시면 네. 막 돌잖아요. 네. 이 도는 그 이른바 솔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아주 많이 미세한 긁힌다 들었어요. 미세한 이제 흠집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아예 안 하고 있다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를 해요. 예? 또 이제 차 팔 때쯤 되는 거거든요. 2년에 한 번쯤 하면 그 정도면 진짜 신기록 나가야 되는 건 더러운 걸로? 근데 그러면 차 광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니 여기 뭐 얼마나 더 받고 팔려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세차를 안 하세요. 여기에 물론 새똥은 지워줘야 되는데 네. 그거 말고는 세차를 안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와. 차광이 좀 살아있는. 그 왜 눈 오면 네. 염화칼륨이야 칼슘이야 뭐 뿌리잖아요. 네네네. 그거 염화칼슘. 때문에 하얗게 되잖아요. 차가. 네, 그거 되게 안 좋다던데 부식되고. 그거는 제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너무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서 뭐 갈피를 못 잡겠어요. 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자동차 예술하는 에피소드, 카피소드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네, 저 이메일을 통해서 공식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네. 펀카피소드@gmail.com 여기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정되시는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오늘의 첫 에피소드, 카피소드 소개를 해드리죠. 네. 작성자는 잃은 놈, 뭔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로스가이. 예, 그리고 제목은 눈물의 드라이브입니다. 크라잉 드라이브.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거. 저희가 알아서 가져놓을게요. 네. 자, 2년 전 겨울방학 동아리 MT를 갔을 때 일입니다. 동아리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3명 정도가 있어서 조를 나눠 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고요. 저는 이것을 열렬히 짝사랑 중이던 누나와 잘 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MT 당일 운명은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야, 뭐야. 우리 집 달댕이 영진이가 타는 거야. 누나 너무너무 기대된다. 개 진상으로 소문난 선배가 제 차에, 누나는 다른 형의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 차를 초스피드로 몰아서 얼른 도착하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용진아, 우리 신나는 노래 틀면 안 돼? 응? 방탄소년단 그거 있잖아. 불타오르네. 참을인자 한번. 용진아, 우리 휴게소 좀 가자. 나 띠드드띠 먹고 싶어. 잘한다. 괜히 김지민이 아니네. 띠드띠. 참을인자 두. 그렇게 팔자에 덮는 참을인자들 마구 새기면서 도로를 달렸고요. 드디어 경기도 포천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 길이 왜 이렇게 좁아졌지? 산골 아니랄까봐 완전 눈길이네.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차는 윤성빈의 썰매 마냥 쉬지 않고 미끄러지다가 차가 철조망에 걸려서 길 옆으로 빠졌습니다. 다 같이 내려서 좁은 길 옆으로 빠진 차를 빼고자 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예. 하나, 둘. 이렇게 다 같이 온 힘을 써서 차를 빼고 있던 그때 용진아, 내가 우리 사고 난 거 단톡방에 올렸다? 애들이 조심하래. 이런 우리 누나도 제가 사고 낸 걸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차를 꺼냈죠. 한참 쉬는 끝에 우리는 드디어 차를 꺼냈고
지체할 수 없었던 저는 운전의 신을 잠시 접신한 후에 겁나 달렸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길을 잘못 들어서 1시간을 더 가게 됐죠. 아 뭐야, 영진이 너 운전 바보구나. 아 진짜 똑당해. 내 MT. 하지만 영진이 누나가 봐뒀다. 드라이브라고 생각할 테니까 영진이가 누나 책임도. 다시 한번 거듭 참을 인자를 새기며 가고 있던 중 헐, 어머, 야, 애들 술판 벌어졌나봐. 어머, 웬일이야. 야, 준동 선배가 미진 언니한테 고백했대. 웬일이야. 이런 19 처음엔 화가 났는데 생각보다 제 사랑이 깊었던 걸까요? 눈에서 땀이 한 방울 두 방울 흐르더군요. 영진이 울어? 왜 울어? 어머, 혹시 나한테 미안해서? 야, 괜찮아. 나 그냥 드라이브라고 생각할게. 그건 제 순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힘들게 펜션에 도착해보니 누나 그 선배와 대화를 하며 수줍게 웃고 있더군요. 아이고야. 그때 저의 그 참담한 심정, 그건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야. 진상 선배랑 같이. 그러네요. 근데, 진상 선배 참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 누나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 누나가 나와. 이 누나가 괜찮은데? 아니 그렇게 저 운전하다가 홀딱 넘어가는 언니 누나보다는 이 누나가 훨씬 낫구만. 옆에서 계속 생각해주고. 네. 이게 사고 나도 뭐 드라이브라고 생각해준다. 얼마나 맞아. 착해. 미안해하지 말라고. 뭐가 진상이야? 참. 띠드드띠 얼마나 귀여워요. 띠드드띠. 아니, 그런 걸 근데 합니까? 우리 김지민 씨는? 나는 지금 만나면 못하죠. 띠드스틱이랑 안 해. 저는 애교 1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애교가 1도 없어서 진짜 만들어서 겨우겨우 해야 나와요. 그러면 네. 그런 애교 부리는 여자도 그러니까 같은 여자끼리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별로 안 왜? 안 좋아해요. 그죠? 좀 그러니까 역겨워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야. 아니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애교를 막 부리잖아요. 네. 그럼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아니 그 자리에서 응원하지. 귀엽다 네 여자친구. 뒤에서 애들끼리 모여. 그러니까 쟤 왜 저래?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욕하는 건 자유예요. 애교 부리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심리 정도는 이해하시죠? 근데 자기 여자가 애교 부리면 괜찮잖아. 네. 근데 자기 여자가 아닌 여자, 관심이 없는 여자가 애교 부리면 다 좋아요. 이게 애교 부리면 무조건 좋아요. 남자들은 다 좋아해요. 관심이 없어도? 관심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요? 네. 큰일이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여성분을 만나는 게 네.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잠깐 좀 뭘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다. 그 자기가 짝사랑하던 선배, 네. 그 선배는 그 누나는 이미 그 지금 좋은 대화 나누고 있는 그 다른 준동 선배 네. 둘이 이미 좋아하고 있었어요. 아니 수줍게 대화하는 게 뭘 좋아하는 거야? 아이. 나 얼마든지 나는 내가 볼 때 그 차 탄 거 자체가 네. 이미 그 선배한테 마음이 이미 있었고. 자동차는 그런 것 같아. 네. 정말 단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 절대 같이 안 가고. 당연하죠. 또 자동차가 좋은 건 카페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좀 된단 말이에요. 맞아, 네. 맞아. 근데 눈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어쨌든 같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뭔가 한 곳으로 같이 간다는 어떤 그런 묘한 기분. 그리고 대화를 조금 끊어지면 카페는 되게 어색한데 네. 차는 뭐 라디오 괜찮아, 맞아, 음악도 맞아. 틀어놓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단 말이에요. 저 예전에 네. 제가 이제 4명이서 같이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운전하는 친구와 저랑 약간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괜히 바로 옆에 타면 별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티날 것 같고 괜히 뒤에 탔거든요. 네. 거기 앉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 아. 나랑 계속 대화를 하고 싶었나 봐. 근데 그냥 대화를 하면 되는데 이 친구 버릇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건가 봐. 그냥 운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고 그랬던 기억이 그게 있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 그 남자는 그냥 전 웬만하면 썸은 다 나가리예요. 저는 제가 고백을 못하니까 누가 고백을 해? 한없이 기다리는 거야. 그 사람 고백할 때까지. 남자 그쵸. 고백을 안 해? 뭐 안 하더라고요. 네. 망할 놈의 하여튼 우리 저 이른 놈님 네. 결코 사랑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당신 게 아니었습니다. 네.
내 사연 아닌데 때릴 뻔했어. 아니 원래 이 사람이 아니에요. 얄미워. 이렇다 생각하지 마요. 그래. 네, 그리고 맞아. 원래 그 남을 누나, 거였어요. 그냥. 옆에 말 걸던 그 누나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띠로 용기다. 제가 대신 백화점 상품권으로 그럼요. 위로를 예, 해드릴게요.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엘라시오님이 보내주신 서울 시내에서 영화 찍기입니다. 작년 11월 출근하려고 오만상을 쓰고 일어났는데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통화가 와 있더군요. 남자의 직감으로 뒤통수가 싸해지면서 서둘러 전화를 했죠. 아, 예, 예. 아, 저기, 땡땡땡땡 번 차주분이시죠? 네네네. 아, 제가 아침에 그 차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 제가 일단 급해서 출근했거든요. 그 한번 보시고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아니 금지 오겹 내 차에 문제가 생겼다니 저는 팬티 바람으로 달리 나가서 차를 확인했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누가 제 차에 커피를 뿌려놨더군요. 너무 싫다. 저는 씩씩대면서 그 사람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 뭡니까? 아 왜 남의 차에 커피를 뿌렸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주 독창적으로 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그 커피는 제가 뿌린 게 아니라 저는 그 차 번호판을요. 네. 제가 뜯었어요. 아니 이게 웬 실핀으로 자동차 문짝 뜯어내는 소리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야 이 미친 X야라고 샤우팅을 준비하려는 찰나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차들이 동네가 좁다 보니까 이중 주차가 되어 있어갖고요. 제가 좁은 길을 지나다가 번호판에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뜯어졌죠, 뭐. 아니, 뭐 공업사 가서 붙이시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여튼 전화를 끊고 차를 보니까 진짜 제 번호판이 이 본넷 위에 얌전히 놓여 있더라고요. 우선 뭐 차를 끌고 나가야 뭐 공업사든 어디 뭐 출근든 할 수 있었기에 번호판을 본넷 앞쪽에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어들자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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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떡떡떡떡 거기 서세요, 거기 서세요. 경찰차 한 대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영화 속 갱스터 범죄자가 된 기분으로 하지만 또 뭐 때문인지 너무나 알겠다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죠. 아니, 선생님, 그 번호판 어디다 두고 다니십니까?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저는 제 상황을 아마도 조리 있게 설명을 좀 했고요. 아니, 선생님, 놀라셨겠어요. 근데 친절하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박스 테이프 붙여 드릴 테니까요. 얼른 가서 번호판 붙이세요. 저는 이삿짐 박스 마냥 초록색 박스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번호판을 달고 번호판을 달러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혹시 제 얘기 저만 재밌나요? 너도 재미없을 텐데. 이게 우리만 재미없는 게 아닐 텐데. 이런 경우 없으세요? 번호판 없이 달린 적? 번호판 없이 달린 적은 없고 네. 저는 경찰한테는 한번 심하게 또 미국인데 미국 자랑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아마 유턴을 제가 불법으로 했든지 뭐 그랬던 모양 스탑 사인 안 지켰든지 하여튼 네네. 뭔가 위반을 했어요. 그 미국 경찰차의 그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딱 서라고 할 때 그 조명 쏘거든요. 네. 그 조명 불빛이 어마어마합니다. 핀 조명 수준. 아 진짜로 연극 핀 조명. 핀 조명 한 30개를 막 내 차에 쏴요. 그러면 일단 그 빛 자체에 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쳐다보겠다, 사람들. 너무 놀래서 섰는데 아무래도 네. 내가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모션으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갖고 이게 유턴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는데 차가 뭐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했다. 요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경찰분이 저한테 총을 꺼내시더라고요. 어? 총을 꺼냈더니 이렇게 했는데? 손만 했는데? 응. 저기 대충 들으니까 차로 빨리 들어가 앉으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알았다고 다시 이제 앉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오셔갖고 응. 차문 내리라고. 강도 아니에요? 경찰복 입은 강도. 있는 거 다르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때부터 이제 눈치 보고 뭐 총이니까 네. 굉장히 놀랬죠. 당신 큰일 날 뻔했다고. 네. 왜?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양반한테 한 얘기 사실 그 양반 얘기인데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무조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차에서 내리면 당연히 총기로 그 프리징면서 위협한다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네.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뭘 꺼냈으면 지갑이든 굉장히 총 맞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미국 운전하실 때는
절대 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번호판이 없이 본의 아니게 없었던 적이 있어요. 발렛 하신 분한테 맡겼는데 네. 그분이 불법으로 어디 댔어야 되나 봐. 카메라가 보이는 데 있잖아요. 도로를 점령해서 되는 그런 불법 발렛이었던 거예요. 됐는데 젖은 휴지를 아, 제 붙였구나. 번호판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번호 안 찍히게 하려고. 몰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당연히 발렛비를 주고 맡겼는데. 그쵸. 출발했는데 경찰차가 2대가 붙은 거예요. 차 세우세요. 내 번호도 얘기를 안 해. 그냥 앞에 무슨 차 세우세요. 내 번호를 모르니까. 저는 그때 연예인이었거든요. 연예인이었는데 쌩얼이어서 못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보셔. 억울한 거야. 나 연예인이라고. 김지민이라고. 모르시냐고. 아, 저 모르겠고요. 누군지 모르겠고요. 경찰서 가시라고.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다행히도 봐주시긴 했는데 정말 굴욕이었던 거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초록창에 제 이름을 쳐서 보여드리기까지 했어요. 저 진짜 믿으셔도 돼요. 아, 김지민 못 알아봅니까? 못 떨어지는데? 아예 쌩얼이어갖고 그럴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뭐 네. 이런 일들 네, 이런 본의 말도 안 아니게, 되는 일 좀 많아요. 있을 수 그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번엔 굉장히 독특하게 이 카피소드 6회 만에 이게 진짜 팩트인지 우리가 팩트 체크를 늘 하잖아요. 근데 팩트 체크를 늘 정영진 씨가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니다라고 의심되는 게 좀 많았어요. 많았어요. 이번 사연은 사실 뭐 그렇게 MSG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많아요. 네. 커피가 너무 아, 뜬금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본네트 위에 놓고 번호판을 달린다. 놓고 달린다. 에이, 이건 좀 이거는 약간.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연결을 해서 네, 본인의 입을 통해서 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는지.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우리 저 엘라 시온님 맞습니까? 예, 예. 저 혹시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성남에 살고 있는 직장인 이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누가 시켜서 사연 쓰신 거는 아니시죠? 이 사연이 저희 와이프가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와이프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리고 저 이 사연에 있는 내용이 다 팩트예요? 예, 예. 아니 근데 본네트 위에 번호판을 올려놓고 달리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본네트 위가 아니고요. 네. 그 위에 차 안에 그 위에 대시보드 앞에. 위에. 예. 그렇지. 그죠? 안 그럼 날라가죠. 예. 커피는 그리고, 누가 예. 쏟았대요? 확인하셨어요? 커피는 확인을 못 하고요. 네. 그냥 뭐 세차하면 되지 하고 그냥 말았어요. 대충 얘기하시는 또 하나 제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네, 팬티바람 맞아요? 달려나갔을 때? 팬티바람 맞습니다. 그게 들어주였나요? 사각이었습니다. 사각이었구나. 그 커피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좀 남아 있는 거고.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드릴 건데 네. 네, 이게 와이프한테 드릴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통화하셨으니까 본인이 가지실 거예요? 제가 가져야죠. 사이는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실 거예요? 네, 제 거니까요. 아마 이 통화를 와이프께서 들으시면 내일 그 녹차 라떼가 뿌려져 있을 거예요, 자동차에. 네. 오늘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네. 팩트는 상당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한 막힘이 것 없어요.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는 뭐 된 것 같고. 네, 생각해보면 되게 이렇게 소소하게 주차나 이런 뭐 주차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발렛. 네. 발렛을 맡겼을 때도 이런 재미가 되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사연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상품 큰 거 드리니까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네. 펀 카피소드입니다. 한번 불러드릴게요. funcarpisode @gmail.com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걸리네요. 걸뱅이. 걸뱅이 네. gmail.com. 자, 카피소드 선정되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모셔볼 분이 있죠. 경거망동의 대명사. 이준동 연구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기아 R&D센터에서 온 이준동 엔지니어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지식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네, 자동차 노하우 소개서 시간이죠. 자소서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준동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요즘 뭐 회사 안에서 네. 여직원들의
찝적임이 좀 있습니까? 아린센터 내에는 네. 연구원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여성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알아봐주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요즘. 아, 그래요? 요즘. 네. 아, 그래서 좀 약간 머리 스타일 많이 아니요, 힘들었어요. 그거 아니고. 아니, 얼굴에도 뭐 발랐는데 얼굴 발랐지, 지금 입술에 입술에 립 입밤 발랐지. 발랐지. 립밤 발랐지. 머리 했지.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그래? 머리는 혹시 약간. 어디 가면 연예인 DC도 받고 막 그러세요? 아니. 저도 카피소드 끝나고 나서 그때의 현자 타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안 끝나요. 저는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할 거 있어 없어요? 없으면 빨리 얘기해. 있어요. 아니 근데 준동 연구원이 알려준 거를 토대로 제가 네. 어디 가서 약간 잡식이 좀 많아요. 그렇죠. 써먹어요? 써먹어요. 사람들이 뭐 물어볼 때마다 전기 자동차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하고 네. 조금 있더라고. 전기 자동차에 도움이 대해 돼요? 얘기해드린 적 없는데. 저기 아니야? 전기 자동차 아니야? 수소차에 아, 대해 얘기. 수소차. 그럼 뭐예요 오늘? 빨리 컨텐츠 빨리 네, 까놓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RNH 기술이에요. RNH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RNH? RNH?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라이드 앤 핸들링이거든요. 결국에는 승차감과 이런 핸들링 성능.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핸들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핸들링이 맨 처음에는 차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자기 힘으로 돌렸어야 됐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돌아가. 맞아요. 옛날 차들 운전하신 그 트럭, 특히 트럭 같은 거 네. 운전하신 분들은 여기 능막염 걸렸었어요. 너무 아파. 아, 그래요? 옆구리 힘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원래 자기 힘으로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발전을 한 게 유압식으로 바뀌었어요. 안에 있는 오일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흔히 말하는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게 그거예요. 그 다 안에 파워죠 요즘. 이게 파워인데도 종류가 좀 달라요. 이때는 안에 펌프가 있어가지고 엔진 돌리는 힘으로 이 펌프를 해서 힘을 보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엔진을 쓰니까 엔진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모터를 하나 더 달아서 펌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MDPS라는 게 있어요. MDPS?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음방패설? 옛날 우리 애들이 좋은데? 야, 옛날에 그거 했어. 와, 생각도 못했다. 와, 존경해요. 난 이런 거 존경해. 그래서 그게 MDPS? 뭐냐 하면 네. 핵심은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돌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안에 모터가 있어. 음, 이 스티어링 뒤에. 네. 그리고 이 모터가 제어를 해줘요. 이 모터랑 바퀴 간의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구급차 같은 데는 이 모터가 이 바퀴 근처에 있어요. 중간에.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있어가지고 약간 양꼬치 기계 있잖아요. 네. 이거 드르르 움직이는 거. 어. 그것처럼 제어를 해줘요. 아, 그럼 제 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봐. 내가 무슨 차를 얘기 아야, 안 몰라. 했는데. 양꼬치라고 얘기해 빨리. 양꼬치 기계. 나 그거 되게 궁금했어. 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급히 도망갈 때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뭐 누구 쫓을 때 그쵸, 그쵸. 남의 자동차 탔을 때 찾기가 없잖아. 네. 그럼 전선 딱 뽑아서 붕 그거 가능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보면서 신기해 이게. 이게 어떻게 되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세요? 아 이런 원리? 그거는 원래는 되긴 돼요. 아 이렇게 네, 전선 뽑아서 하면은? 왜냐면 그 옛날 키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요즘 차, 그러니까 최근 차는 내가 확실한 건 얘기 못 하고 옛날 차들은 키를 돌렸잖아요. 네. 키를 돌린다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전류를 통하게 해서 키를 돌리면서 이제 전류를 통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그 엔진에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건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거예요. 아 스파크가 일어나야지만 엔진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엔진 안에서 스파크가 있어야 이제 애들이 빵빵 터질 거 그럼 아니에요. 맞네? 선이랑 이렇게 칙칙 그러니까 스파크가 그거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옛날 차들은 맞는데 네. 요즘 같은 차들도 맞는지는 뭐 한번 알아와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분명 전문가가 있어요. 맨날 그저 립밤 바를 생각 많이 아니, 하고 요즘 차들도 가능한지. 알겠어요. 어디 털면 되는지까지 좀 얘기해요. 어디 박스를 깨서 맞아. 어느 선을 빨간색, 아, 노란색 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치. 요들이 이게 하면 다 무슨 막아져 전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어디 박스 플라스틱을 빼야 그렇지 되는지. 고정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려주셔야죠. 자 그리고 뭐 또 있습니까? 네, 그 다음은 이게 핸들링을 했으니까 네. 라이드, 이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서스펜션.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그 쇼바 있는데. 네. 그러면 쇼바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쇼바가. 쇼바 뭐? 정확한 명칭은 쇼업 쇼버죠. 쇼업? 네. 뭐 어디 그렇죠. 부분이? 서스펜션이 있는데요. 그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연결된 이 부분인데 네. 그 거기- 바퀴 안쪽에서 보면
스프링 같은 게 있어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과속방지턱 같은 거 팍 하면 그대로 아. 도로를 느끼면 난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충격을 좀 먹어주는 거죠. 아마 그 차에도 있을 텐데 스포츠 모드 있잖아요. 네. 뭐 컴포트 모드 있고 뭐 에코 모드 등등 있잖아. 근데 그 스포츠 모드로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달릴 때 이렇게 나. 아 그 말고 에코는. 모드 그거를 하면 이게 뭐 이렇게 도로에 울퉁불퉁한 노면 같은 게 잘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바닥 긁힘이 예,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맞아요. 뭐 좀 단단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타이어와 차체가 딱 밀착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뭐 코너를 돌 때나 이럴 때 훨씬 더 이제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나 그것까지 변한지 몰랐어요.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나는 네. RPM만 높은 데서 아, 네. 시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그래서 것도 확 간단하게. 튀어나갈 수 있고 예. 다른 것도 바뀌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싸제 쇼버도 팔거든요. 네. 그런 보면 한 12단까지 이렇게 있어요. 1단에 놓으면 완전히 딱딱하게 붙어 있고 12단 놓으면 얘가 출렁출렁 이렇게 네. 가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것도 예전에 가능하구나. 벤츠 S 시리즈였나? 그 광고를 한번 봤는데 네. 차 그 뚜껑 위에 네. 그러니까 저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와인잔 같은 걸 한 30잔 놔요. 음. 그리고 막 달린단 말이에요. 달리다가 뭐가 나오냐면 그 과속방지턱 같은 네. 턱이 막 나와요. 그러면 얘가 슉 지나가는데 바퀴는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 위에 이 천장은 하나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면 이제 완전 그 우와. 편한 안락한 네. 그런 걸 이제 선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약간 근데 오버된 거죠. 그 광고. 좋다고 알겠죠? 와인잔 이렇게만 해도 움직이는데 본드로 붙였겠지. 밑에 양면에 3M 엄청 좋겠다 또. 네, 그래서 뭐 이게 서스펜션에 요즘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거기는 막 공기 같은 거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건 장점이 네. 사람이 많이 타거나 그래도 이렇게 공기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데서 장점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에어 서스펜션이 무조건 좋냐 유압보다 네. 또 그건 아닌 게 약간 뭐 내구도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뭐 각자 장단점이 있죠. 그 서스의 저는 그 끝판왕은 버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슈슈슈. 이게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 아저씨는 내려가는데 한 20초 걸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그거 보면서 바로 뒷좌석에서 왜 우리 승객 좌석엔 저런 게 있을까? 우리 되게 아프잖아. 한번 머리. 앉아보고 싶잖아요. 거기 네, 있으면. 머리 다 돌아가고 방지 타면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더해서 R&H 제어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예를 들면 급제동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 흔히 이게 뭐 차가 잠긴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그 빨리 달릴 때 특히 막 눈길이나 이럴 때 네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어떻게 막 미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게 어떻게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딱 바퀴는 섰어요. 바퀴를 섰는데 차가 그대로 미끌려 가는 거예요. 바퀴가 원래 굴러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 아. 브레이크를 잡아서 딱 섰어요. 근데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는 눈 거예요. 위가 아닌데도? 뭐 고속주행이나 이럴 때는 네네. 막 관성력도 있고 하니까 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만약에 바퀴를 돌려도 돌린 채로 그대로 앞으로 가니까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도움을 주는 기술인데 음. 그거는 그것도 막 옛날에 막 1990년대 막 이때부터 네. 원래 있었던 기술인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 옛날이라고 하지 마요. 나의 알겠습니다. 그래, 나 90년대.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야. 참. 그러면 차의 브레이크를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게 ABS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ABS의 원리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요? 아, 들어보셨어요? ABS는 옛날부터 그쵸. 사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렇죠. 그 원리가 이거였어요. 개무시해놓고. 알았어요. 왜냐면 아, 미안합니다. 사세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원리가 그거였던 거죠. 이렇게 1초에 수십 번 이렇게 다다다다다 뭔지 해주는 알 것 거예요. 같아. 그러면 이렇게 차가 바퀴가 좀 굴러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틀 수 있는 원리가 되는 알아요. 아, 그 ABS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거죠. 네, 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안 끌려가고. 난 그래서 난 이게 타타타닥 쓰면 난 제동력이 더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핸들을 기본적으로 조향을 조향 위해서. 안정성을 위한 저는 그 기능을 아유, 몇 나- 번 저도 네. 겪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운전을 오, 과하게 진짜요? 짜증난 줄 알았어요. 나 맞아요. 갑자기 그래서 드드득 소리가 나. 그래서 뭐 어딘가가 좀 노후가 됐던가 그렇죠. 좀 약간 그렇게 된 줄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차장 바닥이 미끌미끌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좀 약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말씀드릴 거였어요. 악계는 네, 그냥 넘어가 주지 이거를. 나와서 지금 신난 거야. 이게 차가 미끌미끌하면 그 바퀴가 그 밑에가 미끌하면 바퀴가 그냥 횡횡횡 돈단 말이에요. 네. 공회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쪽 바퀴만 더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앞으로 갔을 때 쫙 미끌리는 거죠. 아우, 맞아요. 이런 경우에 거기도 아까처럼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뭐 엔진 자체의 출력을 낮춰주거나 동력을 다른 데로 배분을 해서 안정적이게 가게 해주는 거죠. 그럼 그게 미끌미끌한데도. 그것도 ABS 기능이에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TCS라고 보통 해요. TCS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단어 자체는 어려우니까 뭐 어떤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것 좀 안 나게 해주면 안 돼요? 그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외에 그 고무바닥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꺾다 보면 뭐야? 그 소리 나잖아요. 고무 소리. 근데 차 안에서 들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차 옆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재질의 문제가 아닐까? 이 어쩔 수 기능이 없죠. 아닐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모래는 뭐 깔아야 타이어 되나? 회사나 이런 데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고무라서. 되듯합니다. 아유. 알았습니다. 예. 네, 아유 오늘 너무 아, 재밌었어요. 재밌네. 하여튼 뭐 우리 저 이준동 연구원 나올 때마다 늘 우리가 즐거워요 항상.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뭐 저도 이제 회사에서 막 나가서 열심히 해주는 모습 보니까 좋다. 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려달라. 네. 이렇게 할 때마다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가 아까 궁금했던 점 템포에서 좀 알겠습니다. 알아봐 꼭 주세요. 해보세요. 네. 자 오늘 저 어디 고맙습니다. 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카피소드도 이제 네. 어김없이 퀴즈를 또 그렇습니다. 내드려야 되겠죠. 이 상품 주는 상식 퀴즈, 그래서 네. 상상 퀴즈입니다. 네, 제가 한번 내볼까요? 네? 네, RNH 제어 기술 중 네. 미끄러운 노면에서 급 제동을 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아, 요거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럼 그래도 보기를. 보기 드립니까? 네. 예. 보기 1번 BSD, 2번 ABS, 3번 PUY, 1번 부스드, 2번 압스, 3번 푸이. BSD 저 북창동 순두부집 아니에요? 아 진짜 거기 그렇게 써 그랬던 것 같아. 똑똑한데? 여튼 네. BSD, ABS, PUY 중에 네. 정답 적어 주시면 되는데 상품 드리는데. HMG TV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아, 이거 상품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 네. 현대기아가 대기업이잖아요. 아 엄청나죠. 네, 상품 팍팍 쏩니다. 네. 자, 저- 저희가 또 채널 안내해 드릴까요? 네. 안내드릴까요? 채널 안내해 드릴게요. 페이스북, 유튜브 HMG TV 채널, 몽팟, 팟캐스트 팟빵, 아이튠즈, 티빙,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에서 카피소드 검색하시면 구독하실 수 네.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개 댓글 보니까 뭐 무슨 뭐 재벌에 뭐 영혼을 팔았네 이런 비판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여러분 기업에 비해서 저희 생각보다 출연료가 많지 않습니다. 예. 네. 영혼을 팔 팔 건 정도로.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편파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또 차를 좋아해. 그럼요. 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만약에 이 현대기아에서 저희한테 차를 한 대씩 준다 이러면 영혼을 팔겠습니다. 가정도 좀 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자, 저희 네. 다음 7회도 아주 알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연 없는 사람은 있어도 사연 없는 차는 없다. 김현희 정영진의 카피소드.